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떨지 않고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치는 진리는 50가지는 넘지만 100가지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생각보다 우리가 꼭 알고 활용해야 될 진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한 진리입니다. 저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떨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문제가 됐다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면접이라면은 내가 안 뜨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면접에 합격하는 게 목적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떨었더라도 내가 면접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많이 떨었더라도 내가 면접에 합격하면은 내 목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떨면서도 이 말을 끝까지 하는 그런 것을 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접을 많이 보다 보면은 떠는 사람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제 또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면접을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떠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떨더라도 면접에 합격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면접에 탈락됩니다. 질문을 합니다, 면접관이. 근데 떨려가지고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은 100% 떨어집니다. 왜? 안타깝지만은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은데 일을 못 해내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인재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은 좀 심하게 떨 수도 있습니다. 떨면서도 답변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좋게 면접관들한테 아주 좋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문제들까지 더 커버되는 그런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클래식 기타 합주단에서 활약했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토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선배들이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신입생들이 클래식 기타를 칩니다.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치면은 발판 두고 이렇게 보면대 앞에 두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은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려가지고 그때 이제 떨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끌적끌적 하면서 아이고 뭐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선배들한테 야단 엄청 맞습니다. 연주자는 그냥 연주로서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성실한 이렇게 진실한 자세를, 진지한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끓고 뭐 말하고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떨면서도 계속해서 기타를 끝까지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조용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칩니다. 하다 보면 손도 굳어지고 막 이렇게 되던 것도 안 됩니다. 긴장하게 되고 막 이렇게 또 하면 또 끊어지고 툭툭. 그래서 한 구절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합니다. 하나씩, 나중에는 한 음씩 이렇게 끊어서 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한 음을 이렇게 쳐나갑니다. 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들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음을 탁 튕기고 나면은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때 다들 뜨거운 박수를 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서 그걸 극복하고 해내는 모습에서
누구나 그것을 응원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또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떨리더라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 떠는데 나는 떠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연습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발레리나 강수진을 아주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레리나들은 40이면 다 은퇴합니다. 40도 몸을 쓰는 발레리나로서는 너무 많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강수진은 50까지 했습니다. 30년을 발레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라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을 연습하면은 전문가가 된다. 1만 시간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강수진은 얼마나 연습한 줄 아십니까? 20만 시간을 자기가 발레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이제 그 후배들한테, 야, 강수진은 20만 시간 연습했대. 아니, 너도 그렇게 좀 해. 이런 이야기 하면 꼰대지만은, 그걸 이제 제 스스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 나도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특히 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연습 더 하면 됩니다. 연습은 이런 것입니다. 그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실수할 확률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왕창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연습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떠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 내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연습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연습해도 됩니다. 요즘은 또 뭐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해놓고 계속 연습하면은 그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수진은 내일을 믿지 않고 오늘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의 은퇴 무대를 마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후회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강수진은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저도 제 삶에서 저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더 내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요즘은 약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과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줍니다. 인대놀정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며칠 후에 제가 중요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가 많이 떠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안 떨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해 달라 이러면 약 다 처방해 줍니다. 약 먹으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어떤 고민들이, 그런 고민들은 이미 답도 많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내 목적이 뭔지, 내가 안 떠는 게 목적인지, 그래서 안 떠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목표로 잡으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떨면서도 나는 끝까지 답변하겠다. 그러면서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떨려서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는 또 그만큼 더 제가 떨리는 만큼 연습하고, 그리고 또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와 있는 이런 글 중에서도 보니까 제가 좀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뢰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함께 더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도움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